안녕하세요. 서순정 교수입니다. 공식 행사의 꽃 의전 이야기 7편 글로벌 에티켓 그리고 매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에티켓과 매너, 좀 정리를 하면 에티켓이라고 하는 건 개인과 개인, 기업 또 국가 간에 이렇게 교류가 많이 빈번하게 되니까 국제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의 규범, 예법이다. 그러면 매너는 에티켓보다는 조금 하위 개념으로 이 에티켓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행동 방식, 예의다. 이렇게 예절 그리고 에티켓, 매너, 기본 개념은 상대방한테 민폐 주지 말고 호감 주고 존중하자. 그런데 관습, 풍습,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요. 나라 종교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잘 숙지를 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오하이오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신가요? 아주 예전에 이 국제 학술회의가 있었어요. 일본 여자 교수님인데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 미국의 한 교수님께서 서로 인사를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 일본 여교수님께서 오하이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인 남자 교수님이 자기도 I'm from Ohio, 오하이오 주립대학 교수였거든요. 서로 오해를 한 거예요. 계속 오하이오, 오하이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웃어버렸어요. 그걸 옆에서 제가 보면서 아 그래 맞아. 이 글로벌 시대에 기본적인 영어가 이렇게 필요하고 아니면 적어도 상대방 나라에 대한 언어의 인사는 좀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또 다음 볼게요. 명함, 비즈니스 카드. 명함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조그마한 소개서라고도 하네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전달받거나 주거나 했을 때에는 불쾌감을 줄 수도 있대요. 네, 받기만 하고 자기는 주지 않는다거나 또 명함 글자 상대방이 읽기 쉽게 좀 바꿔줘야 되는데 툭 하고 무성하게 준다든지 성의가 없어 보이는 거, 또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조금 좀 천박한 명함은 좀 피해야겠죠? 그 명함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상대방한테 잘 기억해 주세요. 또 상대방도 아 이런 분이구나 라고 잘 기억하는 것. 특히 이름 같은 거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상대방 이름 모르면 다시 한번 묻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명함 받을 때 두 손 일어서는 거, 또 받자마자 주머니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허락 없이 그 명함에다 막 메모하는 건 피했으면 좋겠어요. 자, 또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악수의 5원칙 이렇게 있네요. 1번 파워, 적당한 힘 준다. 그 다음 리듬, 서너 번 자연스럽게 리듬 있게 흔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eye contact, 상대방의 눈을 보고 악수한다. 그 다음 distance, 적절한 거리감을 둔다. 손을 잡기 편하게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이도 좀 곤란하다. 그 다음엔 스마일, 이런 내용으로 악수에 5개 원칙이 있네요. 제 경우는요. 그 VIP하고의 악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는 너무 꽉 제 손을 잡으니까 움찔할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손이 굉장히 차갑고 습했어요. 축축했어요. 그런데 아주 손끝만 살짝 만지는 거예요. 제 손에 병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따라서 너무 이렇게 끝만 살짝 무성의하게 이렇게 악수하는 척하는 것도 불쾌감을 줄 수도 있구나 이런 거 느꼈어요. 이 악수도 이제는 여성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그 악수의 5개 원칙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소개하는 거예요. 자, 퀴즈. 지금 여성 둘이 악수를 합니다. 이쪽 여성이 지금 서 있어요. 이 여성이 누굴까요? 이 앉아있는 분보다 연장자일까요? 나이가 아니면 어릴까요? 혹시 이 사람이 외부의 고객일까요? 간부일까요? 고객사 대표일까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죠? 이런 퀴즈. 다음을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일단 연소자, 나이 어린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어른께 이 사람이 누굽니다 라고 소개해 준다. 그 다음 우리 회사 내의 내부 직원을 외부에서 오신 분한테 이분이 어느 부서의 누구입니다 라고 인사시킨다. 그 다음 사원을
저 높은 지위에 있는 간부에게 소개한다. 그 다음엔 여성이 저쪽에 서 있으니까 남성을 데리고 가서 이분이 마담 누구누구십니다 라고 한다. 그 다음 회사 대표를 고객사, 손님이겠죠? 이 대표에게 한다. 답이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외부에서 오신 분 같아요. 그리고 막 앉으면서 일어나려고 할 때 이런 자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소개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또 다음 볼게요. 이번에 인사법이에요. 물론 여기는 자세하게 이렇게 표를 했지만 모든 것이 다 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 왕족 인사 courtesy 요거 살짝 무릎을 꿇는 거.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처럼 모든 게 다 대통령제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의외로 킹덤이 많다는 거를 이렇게 국제 무대에 보게 되면 많이 느끼게 돼요. 포옹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우리 키스하는 거 있잖아요. 손에도 할 수도 있고 또 뺨에도 할 수 있고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동남아시아에 갔을 때 이렇게 그 불교 국가에서 인사하는 방법도 이렇게 있지요. 자,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미리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대방 나라의 인사법도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정보 찾아가지고 숙지했다가 만나면 어떨까요? 이번에 이거 참고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 비즈니스 의존에 아주 밝은 대기업의 비서, 그 비서를 단순하게 차나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은 실무를 하는 그 회장 수준의 회장실에서의 그 비서 했던 분, 다국적 호텔의 총지배인 매니저 했던 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으로 매너나 이런 면에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들도 많아요. 왜 그랬을까? 비서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사는구나. 인간관계 요령 터득. 일 처리 매끈하게 잘한다. 매너도 있다. 윗분의 마음을 잘 읽는다. 사람을 대하는 사교술 역시 세련됐다. 의존이라고 하는 것. 이 의존을 알면 상대방에 대한 공경심 이거를 느끼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의존이 몸에 밴다. 이것이 자기의 체질이 된다. 라는 것이 있군요. 이렇게 이 의존을 했던 분의 철저한 준비성, 또 어떠한 상황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예측하는 능력, 업무 처리는 깔끔하게 한다. 또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 국제화 감각도 있더라 하는 내용, 이런 것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식사, 풀코스. 이 풀코스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든 것이 처음서부터 이제 전체 요리에서부터 마지막 후식까지 나오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식기가 쫙 있을 때 이거를 테이블웨어라고도 하고요. 실버웨어라고도 해요. 여기 딱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번호를 매겨봤어요. 냅킨 물론 맨 처음에 하시고요. 요 순서 잘 보셨다가 아주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물론 빵이 있는 자리겠죠. 그 빵은 이렇게 손으로 뜯어야 돼요. 저기 얘가 이렇게 써놨는데 혹시 이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좌빵 우물. 이 원래 동그란 테이블 여기에 8명 앉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에 10명 정도를 앉게 해요.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의 간격이 좁지요. 제 경우에 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여기 2번 여기 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제 옆에 앉으신 분이 제 빵을 먹고 제 또 이쪽에 앉으신 분이 제 물을 먹어버려서 저는 또 요 빵 옆에 샐러드, 우리 사라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 빵도 사라다도 물도 다 옆에 분이 먹어버리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좌빵, 우물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리 한번 자녀분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대화 중, 식사 끝났을 때, 식사 전엔 이 냅킨 위에, 식사 중엔 이런 식으로 한다. 이
칼 있는 쪽 가지고 음식을 입에 찍어서 먹으면 안 되시겠죠? 풀코스라고 하는 것이 정식 요리고 알라카르트가 이게 일품 요리 하나 시키는 거. 제가 여기 퀴즈. 식사 도중에 식기류, 포크, 나이프 떨어뜨렸어요. 어떡하죠? 살짝 모래침 넣는다? 모르게 살짝 줍지 마시고 손을 들어서 서빙해 주시는 분한테 이렇게 손짓하세요. 그러면 새 걸로 갖다 줍니다. 바꿔줍니다. 내가 고개 숙여서 짚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번에는 풀코스의 메뉴. 영어하고 프랑스어로 됐네요. 이게 식전에 마시는 술이 있다고 그러네요. 식욕을 돋궈주고 우리는 영어로는 에피타이저라고 하는데 이게 오드브르라고 해서 그 식사를 좀 맛있게 해주기 위해서 조금 나오는 전체 요리. 수업이 있고요. 이때는 백포도주, 이게 뽀따지는 프랑스말, 생선 요리는 함께 이렇게 백포도주랑 먹게 되지요. 물론 프랑스말로 뽀송이 생선이고요. 고기가 나왔을 때는 빨간 적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혹시 양식을 먹을 때 프랑스와 영어를 알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쭉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후식을 먹고 난 뒤에도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그 식전에도 먹는 술이 있는가 하면 식후에도 먹는 술이 있다는 거. 이런 게 또 나왔네요. 자, 또 하나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웨이터라고 하지 마시고 서버라는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다음 볼게요. 이번엔 우리나라 한식의 특징, 외국분에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한식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역을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 한국관광공사 내에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한국의 한옥, 한복, 한식 등등 쭉 기본적인 그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조금 메모를 했다가 보면서 읽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상차림은 독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두 사람이 마주보는 상도 있고요. 혼자서 먹는 상도 있는데 큰 테이블에 여러 명이 앉더라도 한 사람 앞에 일단의 모든 식기가 쫙 세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 부식 반드시 여기 보시는 대로 밥하고 국이 있다라는 얘기 좀 해주시고요. 물론 커피도 있고 녹차도 있지만 수정과 식혜 이것도 영어로 좀 메모 써서 쭉 읽더라도 숟가락 젓가락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또 여러 가지 조리법도 있지만 전 여기서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전주에서 국제 행사를 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0년도 초인데 이러한 소도시에서 과연 국제 행사가 가능할까? 라고 했는데 아주 성공을 했다. 왜? 이 구척 반상을 쫙 그때 궁중요리 해주시는 교수님 그 학교에서 학생들과 더불어 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그릇도 놋그릇 사람들이 정말 놀랬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 상이 다리가 짧지만 그때는 의자에 앉아서 먹을 수 있게 긴 다리였어요.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포크. 이 포크를 이 놋그릇처럼 놋숟가락, 놋젓가락 그런데 이 포크에 행사의 기념을 새겼어요. 그리고 이 포크는 기념으로 드렸어요. 이런 아이디어 어때요? 괜찮았어요? 이렇게 해서 공집 행사 우리 의전이 바로 그 행사의 꽃이죠. 의전 이야기 7편을 마지막으로 해서 의전 이야기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영어 어록 Great English Quotations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유명 인사들이 한 이야기들 아마 이러한 영어 그리고 우리말로 정리를 하나씩 하나씩 해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발표를 하시거나 협상을 하시거나 할 때 한번 써먹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글이든 영어든 말이죠. 이 영어 어록도 기대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